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학의 밤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. 이번 작품은 금류. 또 책을 고를 때도 중요한 부분이 이 표지거든요. 근데 금류는 표지는 좀 구리다. 하지만 내용은 고차이. 감수성이 폭발하는 12시. 그 12시에 딱 어울리는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금류. 초반부를 읽고 솔직히 스릴러인 줄 알고 읽었습니다. 알고 보니까 지독한 로맨스. Fall in Love. 정대건 작가님의 금류. 2022년에 출간이 됐는데 지금 갑자기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다고 합니다. 최근에 바로 스토리 소개로 가보겠습니다. 2006년 진평강 하류에 시체 두 구가 떠내려옵니다. 근데 그 시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다슬기 남자 시체와 여자 시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그 온몸이 다슬기로 뒤덮여 있다. 더 충격적인 사실. 남자의 시체는 나의 아버지의 시체, 그리고 여자의 시체는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시체. What? 2005년 진평에서 시작이 됩니다. 진평은 물놀이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 도시인데 허브의 도시죠. 일단 먼저 도담이가 바로 여자 주인공입니다. 도담은 진평의 인싸, 말괄량이. 여기 아빠가 있고 또 엄마가 있어요. 아빠는 소방관이고 진평의 히어로예요. 그리고 또 원칙주의자. 정말. 그리고 도담이 완전 좋아하는, 존경하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입니다. 엄마는 그에 반해 폐렴에 걸려있고 잔병치레가 좀 많고 몸이 약하시고 좀 무뚝뚝하시고 그런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또 나오죠. 해솔은 서울에 또 이제 아싸예요. 근데 해솔이 아버지는 안 계세요.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. 근데 어머니는 미용사. 처음 만남부터 좀 특별한 게 해솔이가 전학을 옵니다. 서울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이제 진평으로 전학을 오게 되는데 바다 구경을 하다가 바다 수영을 때리는데 뭐 서울 촌놈이 뭐를 알겠습니까? 바로 그냥 뒤질 뻔합니다. 그때 바로 나타나는 게 도담은 진평 토박이로서 바로 자유형 때리면서 해솔을 구하러 가죠. 그게 바로 둘의 첫 만남. 그게 첫 만남을 가진 이후로 도담은 이제 해솔에게 좀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. 뭔가 좀 차가운데 좀 수줍수줍하고 얼굴도 하얗고 좀 얼굴도 반반해. 도담이 좀 매력을 느낄만 하죠. 하지만 또 이제 해솔 입장에서는 이 말괄량인 이 인싸 도담이의 그런 털털한 모습에 해솔이도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. 또 이렇게 둘이 썸씽을 가지다가 그 둘 사이에서도 또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. 3인조. 도담, 해솔, 그리고 이제 희진이라는 친구 한 명 더 있어요. 이제 그 둘이 사귀는 걸 희진이한테도 말하게 됩니다. 근데 그걸 들은 희진이가 또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희진이가 그걸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신기하다. 너네 엄마랑 해솔이 아빠도 개친하잖아. 둘이 북면에서 차 타고 같이 가던데? 그걸 왜 말해? 어제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낚시하러 간다는데?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남친 엄마랑 둘이 여기서 30분이나 떨어진 북면으로 갔다고? 결국 도담과 해솔은 알게 됩니다. 그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. 아니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둘이 썸 타는 것도 알면서 자식도 있고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도 다 나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? 우리 엄마가 아빠 아플 때 얼마나 뒷바라지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 분노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결국 그 둘의 뒤를 밟습니다. 거기서부터가 잘못됐을까요? 둘이 호수에서 술을 마십니다. 웃으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와 엄마. 그래서 도담은 생각을 하죠. 진짜 마탱이 같네. 하늘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. 비가 엄청 와. 다다다다다다 이런 말이 있죠. 네가 하면 불륜, 내가 하면 로맨스. 그 둘은 그것마저도 로맨틱인 거야. 항상 물조심하라고 나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냥 기분 좋아서 그 폭우 속에 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것도 옷을 벗고. 생각만 해도 좀 충격적이죠. 도담과 해솔은 더 분노해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돼요. 이 폭우 속에서 물놀이를 한다? 얼마나 걱정될까요? 그리고 도담이는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 둘을 혼쭐 내주려고 벌 주려고 아빠의 아이템까지 가져갔었단 말이죠. 그건 바로 소방용 후레쉬.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해솔이가 소방용 후레쉬를 팍 뺐습니다. 이 박력? 그걸로 이제 나오라고 또 해솔 마음 열어서 불을 깜빡 킵니다.
이제 알겠으니까 이제 나와, 그만해, 위험해. 하지만 그 번쩍이는 그 순간 이제 로맨틱은 깨졌죠. 그 순간 뭐가 되냐, 좁은 도시에서 불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탁 드는 거죠. 빨리 나와야겠다가 아니겠죠. 오히려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숨기 위해서, 얼굴을 안 보여주기 위해. 그 둘은 그대로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. 그렇게 된 처음에 도입부가 나오는 거죠. 2006년 다슬기가 온몸에 덮인 채 시체로 발견됩니다. 이 어린 나이에 그 둘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. 도담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해솔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돌아가신 게 되죠. 부모님을 잃은 해솔은 결국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. 해솔은 그래도 도담을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도담이에게 찾아갑니다. 근데 도담도 또 어때요? 멘탈이 지금 나가있단 말이죠. 아버지가 돌아가셨어. 근데 돌아가셨는데 또 이 마무리가 너무 깨끗하지가 않아. 추잡해.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런 해솔이가 결국 도담이를 찾아가지만 도담이는 정말 이미 텅 빈 깡통이 돼서 나옵니다. 넋이 나가있죠. 근데 또 어머니가 튀어나옵니다. 어머니도 지금 제정신일까요? 자기 남편은 죽었고 근데 또 제 입에도 담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데 또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겠죠? 그게 또 누구냐? 해솔이죠. 결국 해솔이 후레쉬를 킨 건 맞으니까. 그래서 도담의 어머니는 찾아온 해솔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너희는 악연이야. 얽혀서 좋을 게 없어. 절대로 연락하지 마. 이렇게 결국 해솔은 죄송합니다. 미안해. 를 외치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됩니다. 하지만 도담은 진평은 이런 추문을 가지고 결국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. 그 진평에서의 학교 생활이 어땠을까요? 그래서 결국 도담은 이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자해를 선택합니다.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뭐 가벼운 만남도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도 만나보고 내 몸을 계속 확대시켜. 그러면서 그 고통을 잊어보고자 합니다. 그때 이 힘든 시절에 도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.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.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? 물에 빠지다, 늪에 빠지다, 함정에 빠지다, 절망에 빠지다.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. 와우. 찢었죠? 라임이 지렸다. 이건 일단 제가 뽑은 베스트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또 이제 반대로 해설은 또 어떻게 지내느냐? 절제하는 삶을 선택합니다. 그냥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냥 절제를 하고 대인관계 다 버려. 나는 그냥 공부만 한다. 좀 둘의 입장도 좀 뭔가 이해가 된다. 둘 다 일단 큰 아픔을 겪었는데 일단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지독한 인연. 그 사랑 때문에 운명의 장난일까요? 그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. 나와 가장 큰 상처를 공유했던 첫사랑. 3년이 지나서 우연찮게 대학교에 가서 술집에서 만난다? 이거 사랑에 안 빠질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결국 그 둘은 만나서 결국 뱀 fall in love. 바로 그냥 둘은 뜨겁게 사랑하고.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책에서는 수위가 너무 약하다. 키스했다 요 정도로 표현이 돼 있는데 과연 키스만 했을까?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3년이 지났고 상처를 대체하는 방식이 달랐던 둘, 잘 살 수 있었을까요? 서로 사랑은 하지만 결국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. 도담이는 그 상처를 끊임없이 밖으로 표출을 해요. 술도 좋아하고 클럽도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, 근데 그게 상처를 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걸 나는 알긴 알아요. 하지만 근데 또 해설은 또 술을 전혀 안 마시거든요. 끝까지 절제된 삶.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도담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더 보기 힘들었습니다. 보고 있는데도 지쳐. 왜 말을 그렇게 해? 왜 그렇게 행동해? 도담이는 이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야. 해솔이는 계속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고, 보는 나도 그런데 해솔은 안 지키겠냐 이거죠. 결국 그 둘은 다시 한번 헤어지게 됩니다. 정말 그냥 커플들처럼 헤어지는 게 아니라 또 역시 그 상처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긴 해요. 일단 대충 줄거리는 이런 내용인데 중간중간 서로에 대한 심적 표현이라던가 정말 구구절절 마음이 아픈 큰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. 근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둘에게는 로맨스지만 도담이도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이 충분히 많았고, 그리고 해솔도 나중에 나오지만 또 여자가 한 명 더 있긴 있습니다. 저는 또 이제 완전 F로서
그 주변에 있는 조연들의 마음이 또 너무 또 이제 좀 뭔가 공감이 되더라고요. 뭔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.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을까.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운명의 장난이 더 나옵니다. 전개도 정말 빠릅니다. 제목 그대로 금류처럼 시간도 빠르고 내용도 또 빨리 가기 때문에 책을 끝까지 다 읽게 되고 지루한 부분이 완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말 이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.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. 지금 벌써 감정이 올라와서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누가 해준대라고요? 이런 걸 또 보니까 또 로맨스라는 장르에 대해서 또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뒤에 부분은 궁금하시면 따로 사서 읽어보시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은 아니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 Love, Romance 책을 원하신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렇다면은 안녕.